그것은 이미 실패를 예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일은 민족 반역자입니다. 인간이 아니죠. 종교적으로 이야기하면 기독교 있는 분 계시겠지만은 기독교적으로 이야기하면 저는 악마죠. 사탄이죠. 거짓말쟁이에다가 학살자에다가 민족 반역자에다가 종교적으로 이야기하면 악마인 그 인간하고 만나서 협상을 하겠다는 그 마음, 거기에 그 마음 속에 이미 재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기꾼을 사기치려고 하는 마음 속에 그게 무슨 독이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사기꾼은 잡아 넣어야지. 사기꾼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사기꾼을 상대로 사기를 치겠다다가 자기가 사기를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이명박 대통령은 김정일을 안 만나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주변에서 여기 진짜 근데 이명박 대통령 주변에서 이런 식으로 꼬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아, 이 대통령께서 2년 동안 대북 정책을 잘해가지고 압박 정책을 쓰니까 김정일이가 이제는 꼽히고 나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상회담을 합시다. 평양 안 가도 좋습니다. 판문점에서 합시다. 금강산에서 합시다. 이런 아주 좋은 말을 집어넣으면은 대통령이 임기 한 3년째쯤 가면은 굉장히 자신이 붙는다고 그래요. 제일 처음에는 좀 걱정도 하다가 점점 야심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하는 것이 이제 청와대 들어가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김정일이 보는 한국의 대통령은 어떠냐 하면 자기는 임기가 없는 권력자고 남한에 자기가 상대했던 대통령은 자 김정일이가 지금까지 상대했던 남한의 대통령이 도대체 몇 명입니까? 처음 실력자가 됐을 때 박정희였습니다. 그 다음에 최규화,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8번째 대통령입니다. 김정일이가 상대하는 8번째 대통령이래요. 이명박이라는 사람이.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임기가 2년밖에 남지 않는 이명박 대통령한테 김정일이가 무슨 의미 있는 약속을 하겠습니까? 2년이면 끝나는데 나라도 그렇게 하겠습니까? 2년이면 끝나는데 또 남한에서는 대통령만 바뀌면은 앞에 정책이 완전히 부정되고 하는데 그래서 아무 의미 있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또 김정일로부터 우리가 양보를 받아야 될 것은 제일 큰 것이 핵을 폐기하라는 거 아닙니까? 핵을 폐기하라는 것. 핵을 폐기하라는 약속을 김정일이가 왜 이명박 대통령한테 하겠습니까? 그것은 미국한테 한 거지. 미국한테 해가지고 미국으로부터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이런 큰 양보를 받아 놓으려고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것이지. 따라서 김정일을 만나도 아무 얻을 게 없어요. 줄 것밖에 없습니다. 줄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데 요새 낌새가 보니까 상당히 내년에 가면은 좀 걱정할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까 재밌는 기사가 문화일보에 하나 실렸습니다. 이 언론사의 정치부 기자, 국회를 출입하는 정치부 기자 188명이 가장 품위 있는 의정활동을 한 신사국회의원들을 10명을 뽑았는데 여기에 민주당 정세균, 박지원, 추미애라는 사람이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코미디상이라고 이름을 붙여도 되긴 하는데 신사상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요게 뭘 보여주느냐? 젊은 기자들이 요새 젊은 기자들이 얼마나 기자 자격이 없고 교양인 자격이 없고 아까 말씀대로 저질이냐 하는 것을 딱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세균을 뽑습니까? 국회 난동의 주범인 정세균, 억지 부리는 선수 추미애란 이 무슨 위원장 하는 사람. 이게 오늘의 정치의 실상이고 동시에 언론입니다. 언론이 정치를 만드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언론의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언론이 좋아하는 모습을 자꾸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국회를 만든 책임자가 본인도 있겠지만 두 번째 책임자는 언론이에요.
세문제 책임자는 그런 국회의원을 뽑아놓고 계속 밀어주고 있는 그 유권자들인 것입니다. 유권자. 정세균, 박지원, 추미애가 물론 다른 사람은 뭐 그렇게 괜찮은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만 이 세 사람을 가장 품위 있는 의정활동 10명에 뽑은 이 언론이 있는 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이게 안전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30일에 북한에서 화폐개혁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돈의 가치를 100대 1로 이렇게 평가절하를 했습니다. 100대 1로 하면서 돈을 바꿔줄 때 일정한 액수 이상 되는 돈은 바꿔주지 않는다. 여기까지만 바꿔주고 있다. 제일 처음에 10만 원까지만 바꿔준다. 그러다 그게 뭐 30만 원, 50만 원 반발이 있으니까 자꾸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휴지 조각이 되도록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 화폐개혁이 아주 재밌는 지금 시사점을 우리한테 던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 화폐개혁은 화폐개혁을 했다는 것을 우리 탈북자들이 특종을 했어요. NK지식인연대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북한에서 교수하다가 또는 지식인 계층에 소속된 사람이 와가지고 만든 이 단체가 있는데 11월 30일 오전 11시 10분에 그 함경도 쪽에 있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왔더랍니다. 바로 북한 주민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전화를 걸어서 오늘 화폐개혁이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북한에서 남한으로 전화를 거느냐 하면은 이 탈북자들이 중국에 가가지고 그 자기 아는 사람들한테 중국으로 나온 사람들한테 이 중국 핸드폰을 사줍니다. 그럼 중국 핸드폰을 가지고 북한에 들어가면은 통화가 돼요. 통화되는 지역이 중국 측에 이 기지국이 있는 데서 가까운데 그러니까 압록강 두만강에서 내륙 쪽으로 한 10km, 20km에 있으면은 거기서 바로 핸드폰을 가지고 남한하고 전화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탈북자들이 그런 통화를 자주 해요. 가족하고 통화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이 탈북자들이 만든 단체에서는 북한을 알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아침마다 통신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신원을 거기 두고 있어요. 북한 특파원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북한 주재 특파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탈북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전화를 한 것입니다. 그날 11시에 당에서 나와서 주민들을 모아가지고 오늘 낮부터 화폐교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것을 들은 사람이 몰래 집으로 가가지고 10분 만에 그걸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종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국가정보원은 몰랐어요. 국가정보원은 며칠 있다가 알았습니다. 이게 요 사건 요 자체가 아주 재밌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북한 사회가 꼭꼭 닫혀 있는 것 같았지만은 사실은 많이 열려 있는 것이다. 북한이 안 변하는 것 같지만은 내부로부터 많이 변하고 있다. 개혁이 안 될 것 같지만은 사실은 당에서 아래로 개혁을 한 것이 아니라 일반 인민들이 살기 위해서 시장을 만들어서 장사를 하는 과정에서 북한 사회가 밑에서 위로 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화폐개혁 특종입니다. 그 다음 얼마나 변하고 있느냐 몇 가지 사례를 드리면은 남한에 있는 2만 명의 탈북자들이 매년 북한에 있는 가족으로 돈을 보내주는데 연간 한 2천만 달러를 보낸다고 해요. 1인당 한 1,000달러씩. 그러면은 함경도나 양강도에 있는 경제에 큰 영향을 준답니다. 북한 지금 암시장에서 지금 암시장이 아니죠. 북한 시장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달러가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약 10억 달러 됩니다. 10억 달러. 10억 달러가 지금 돌고 도는데 연간 탈북자들이 2천만 달러를 보내준다 하면은
북한 경제에도 영향을 준다. 예, 근데 지금 한국에 와 있는 몽고 사람들이 한 4만 명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얼굴이 우리하고 비슷해놓으니까 그렇게 많은 줄 모르죠. 아마 부산에도 상당한 아마 몇천 명 정도의 몽골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한국 이렇게 양복 입고 있으면 우리하고 똑같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 말을 금방 배웁니다. 또 말 스타일이 또 비슷해요. 그래서 이 몽고 사람들하고는 같이 밥 먹다 1시간쯤 이야기할 때까지도 모르는 수가 있습니다. 상대가 몽고 사람이라고 안 하면 그 사람들이 몽고로 보내는 이 송금이 전체 GNP의 한 20% 차지한다.